제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민성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 제가 이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조금 놀랐어요. 예전에 대학 때 생각도 났는데요. 대학 때 우리 동기들이 저한테 붙여줬던 별명이 강열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남자 파트너들 조금 많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의외로 이제 남자 파트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업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려졌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유산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머리형인 줄을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는 진짜 찐 머리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거는 남한테 전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최근에 제가 이거를 알아가면서 유산화 사업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최근에 우리 아는 지인이 저한테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가 괜찮은 사업이 있는데 이 가치가 어떤가 알아봐줘 했더니 제가 보더라도 만약에 제가 유산화 사업을 안 했으면은 그 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유산화를 사업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형님한테 형님 그 사업 정말 좋은데 내가 얘기하는 유산화 사업 어떤 점을 들어봐줘? 오히려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것도 좋네? 하시면서 이 제품을 이제 해독을 하면서 제품을 섭취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업까지는 안 하고 제품 섭취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산화에 대해서 하나씩 꼼꼼히 알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이제 확신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악금 스폰서님께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셨던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신문 기사 내용을 보고 정말 터질 게 터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봤더니 HB라는 이제는 이 허가받지 않은 이런 식품종을 작년에 2018년도에 특허를 출원한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식약처에서도 이 물질 자체를 확인했던 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리 HB 이 물질 자체가 뇌를 교란시킨다는 걸 알고 미리 사전에 판매 중지를 내렸는데 식약처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 제품을, 이 성분을 갖고 하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제재를 걸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2021년도에 이런 회사가 이제는 물건을 출시했고 그래서 식약처가 부랴부랴 확인을 해봤더니 5개 물질이 들어간 제품이 국내에 3,600개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이 샴푸라든지 바디 제품이 이렇게 종류가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유산화가 정말 정직한 회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식약처가 부랴부랴 이제는 제재를 들어갔는데 이 회사에서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예 기간이 1년, 2년, 6개월 정도 유예가 됐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제재를 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 계속 시판이 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질을 나중에 봤더니 사람의 유전자라든지 이런 걸 손상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알고 우리 고객들한테 전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매번 서플 같은 경우에는 3판하고 6판 보면은 왜 이런 대기업 회사는 왜 별점이 하나일까? 근데 2판에 나왔는데도 왜 별점이 그대로일까를 정말 궁금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유통 과정이라든지 의약품 제조 기준이라든지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 유산화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제가 의료 시스템에 같이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직업은 물리치료사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 그림 보시죠. 그냥 전형적인 물리치료실입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 보시면 조금 다르죠. 운동 기구들도 좀 있고요.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100세를 넘는다. 지금은 너무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문구인데요. 이 문구는 2004년도에 나왔던 문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건강 100세를 넘을 거고 이제는 노인들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18년 전에 이제는 앞으로 재활 운동의 미래를 어느 정도 조금은 제가 알게 돼가지고 원장님을 강력하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원장님 기존에 있는 물리치료 하지 말고요. 우리 세팅해가지고 다시 재활 운동 개념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해서 원장님이 흔쾌히 오케이 하셔가지고 그 당시부터 요즘 여러분들 도수치료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요즘 성행하는 도수치료를 저는 18년 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남들보다 조금 앞선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은 이 미래에 대해서 조금 있는 시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을 유산화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운동 같은 경우에도 20년 전에는 진짜 운동을 사람들이 안 했는데 이제 운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5년, 10년 후가 됐을 때 영양제 시장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네. 아마 그 선두 주자가 유산화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때 결단이 필요한 순간 저는 이제 그래도 고민거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타사 네트워크를 했었어요. 아시는 지인을 소개로 네트워크를 했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팔지 못하고 전하지 못해가지고요. 정말 서랍 속에 이만큼 쌓여놨다가 나중에는 걔네들을 유통기간이 다 지내서 버렸던 제품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네트워크 하지 말자 그런 결심을 세웠던 찰나에 도수치료 받으러 오신 우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어요. 도수치료 하는데 저한테 제가 뭔가 매뉴얼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듣고 나서 살짝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정말 괜찮네. 내가 먹어봤던 거랑 정말 다르네. 그러면서 와이프한테도 전달하게 되고요. 그랬더니 와이프는 지금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저보고 사업 절대 하지 말라고. 제품 먹어도 좋으니까 사업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사업 바로 할 건 아니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 한번 알아가 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알아갔던 게 뭐냐면 저는 사업의 가장 이슈는 환자들을 과연 얼마나 빨리 회복시킬 수 있을까,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염증 조절을 어떻게 할지 우리 스폰서님이 100% 자체 생산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 지금은 알아보니까 자체 생산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빨리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염증 조절에 도움을 줄지를 늘 고민했고요. 염증이라는 거는 솔직히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이분이 근육통이라든지 나왔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든지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염증 조절은 안 되다 보니까 영양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염증, 착한 염증, 나쁜 염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염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급성염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치죠. 그러다 보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투한 특정 부에다가 부종이라든지 발적, 열,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데 다행스럽게 얘네들은 3에서 4주 정도 지나면 바로바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성염증이에요. 얘네들은 잘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중에 다양한 원인으로 저희들한테 나타나고요. 얘네들은 혈관을 타고 전신에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기간도 단기간이 아니고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쳐서 나타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원인이 어떤 게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염증의 원인은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음식으로 섭취한 식품 첨가물에 의한 염증 말고 다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독소는 어디에 가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소가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다. 생활 속 충격적인 중독 속의 정체들. 저기도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내법은 무엇일까? 미네랄이 충분히 있으면 내 몸에 쌓여있는 중금속 같은 그런 독소들을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암세 포를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어때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독수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독수에 찌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음식 섭취 말고 과연 또 다른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시면은 1위부터 8위까지의 우리나라 서울과 인천 두 개 도시가 탑10 안에 들어있습니다. 혹시나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미세먼지. 아, 여러분 역시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미세먼지 맞습니다. 예전 기사를 봤더니 베이징에 있는 이런 공장들이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편서풍을 타고서는 우리 도시 인천이나 서울이라든지 최근에는 제주도까지도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왼쪽은 예전에 베이징 도시고요. 지금은 맑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그림처럼 우리나라가 아주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황사덩어리가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안에 있는 중금속이 이제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입자가 아주 가늡니다. 머리카락보다도 가늡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내에 장기간 쌓였을 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한번 봤더니요. 마스크 뚫고 몸속 공습한 미세먼지.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을수록 독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미국 콜롬비아 의대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손상을 이제는 차단한다는 아주 좋은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다른 후속 연구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했더니 유전자 손상을 28에서 76%까지 방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비타민 B군, 비타민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했던 건 뭐냐면 그런 의약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과의 어떨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OEM 방식은 아시죠? 네. 혹시나 ODM 방식 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ODM 방식. ODM. 저도 처음 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ODM 유통 방식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OEM과 ODM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OEM 같은 경우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문자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생산업체는 물건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문자가 기획, 개발, 설계 모든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업체는 하청만 이제 맡다 보니까 물건 만드는 게 이제 주력입니다. 그리고 ODM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설계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설계, 완성까지 ODM 회사가 주력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상표만 붙이고 주문자는 상표만 붙이고 브랜드만 달고 제품을 유통시키게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EM과 ODM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했느냐, 안 했느냐. 과연 그게 뭘까요? 말씀드렸던 설계, 기획, 개발 모든 걸 주문자가 하고 생산업체는 생산만 하는 게 OEM 방식입니다. 근데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걸 생산업체가 하고 주문자는 상표만 붙이고 판매하는 방식이 ODM 방식입니다. 그럼 브랜드가 있거나 유통망을 보유한 회사는 OEM과 ODM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게 바로 ODM 회사입니다. ODM 회사. 왜냐하면 공장 만들 필요도 없고요. 연구 설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품 갖다가 자기 브랜드 갖고 그냥 팔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OEM을 많이 하시는 방식이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설계, 디자인, 유통 등을 모두 합니다. 근데 얘네들 대만의 폭스콘에 위탁 생산하는 게 ODM이고요. 그리고 OEM이고요. ODM 같은 경우에는 이 의류라든지 화장품 회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홀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체 기술을 화장품 개발, 생산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회사에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들은 거기서 따다가 브랜드 상표만 밟고 물건을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ODM인데요. 여러분 혹시나 OEM, ODM 이제는 구분 정도 되셨나요? 네. 저는 사업할 때 ODM을 많이 얘기를 해드렸더니 남자 사업자들이 정말 이거는
기존의 남자 사업자들은요, 기존에 제가 설명했던 사업 설명을 했더니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남자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영양제값 벌어가 아니면 애들 학원비 만들 수 있어. 별로 와닿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스몰 마켓이 아닌 이런 내용을 갖고 빅 마켓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유통시장이라든 영양식 시장이 앞으로 유산화가 이런 식으로 잠식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사인업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자, 최근에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작년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빅5에 들어있는 제약회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약이 굉장히 중요한 약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경과에서 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알죠? 네. 이거를 예방하는 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 약을 먹고 정말 몸을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약에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기업들도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된다.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고요. 다른 기사 내용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뭐 바이땡땡, 빅땡땡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식약처라는 거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처음 이 펀스톤님이 얘기했던 샴푸 같은 경우에도 식약처에서 단속 나가야 되고요. 영양제도 단속 나가야 되고 제약회사도 단속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데서 고발 조치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단속 나가더라도 크게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불법 유통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정기 검사할 때는요 제대로 된 원료나 성분표를 제출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요 얘네들을 싹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약물이 예를 들면 100이 들어가야 되는데 10만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효과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게 시장이 왜 그러냐면은 한마디로 지금 이 약들은 정품약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특허권이 풀리면은요 저희들이 복제약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의료 쪽의 복제약 시장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OEM과 ODM 회사 중에 노바땡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순위에서 보시는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영양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되는 회사입니다. 한국땡, 종근땡, 콜땡, 한국땡 여러분들 그래도 이름들 많이 아시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노바땡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노바땡의 국내 고객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연예인 쪽으로 광고하는 회사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내가 1, 2, 3, 4 이 안에 어때요? 다 들어있죠. 이게 바로 노바땡의 고객사였습니다. 그리고 다 보시면은 라면으로 유명한 회사,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수기로 유명한 회사도 영양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학습지에 정말 유명한 회사인데요. 영양제가 나오는데요. 저는 예전에 그 회사들도 영양제를 자체 개발하는구나 느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노바땡의 사업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노바땡 같은 경우에는 주력하는 회사가 식품 회사라든지 제약회사라든지 네트워크 판매회사 위주로 ODM을 주력으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었던 제품들을 ODM, 브랜드 체인지에서 저희들한테 유통되는 게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의약품도 이렇고 건강기능식품도 이렇고 과연 이 시장 내가 조금만 더 알아가면 정말 좋은 시장 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인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100세, 120세 과연 어떻게 AI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AI가 대체되는 직업들은 벌써 사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트렌드, 키워드 과연 어떤 게 좋을지 봤더니 여러분들 만약에 사업을 한다 치면은 소아 쪽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노인 쪽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노인 쪽이죠. 그렇지만 소아랑 노인을 두 개 다 컨트롤 할 수 있다.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와중에 또 건강 쪽, 환경 쪽, 신체적인 건강을 아울 수 있는 직업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딱 떠오른 게 유산화 100% 자체 생산, 이래서 OEM, ODM이 아닌 연구 개발부터 다 모든 걸 끝내는 이 회사. 여러분들 유산화 좋지 않으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약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탑을 형태로 삼키면은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면서 담즙을 거치고 이제 소장을 가서 흡수하잖아요. 여러분들 LGG 유산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렇지만 일반 분들도 일반 이런 유산균들이 장까지 안 간다는 거는 요즘 알고 있어요. 근데 영양제가요, 장 속까지 다 갈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요, 우리나라는 이런 영양제 기준 자체가, 자, 예를 들면은 의약품을 시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우리 사람의 pH 농도랑 가장 유사한 생체 조건 하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 얘기는 30분 동안 얘네들이 80%가 용출이 돼야 돼요. 뿜어져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사진 보시죠. 여러분들 이번에 컨벤션 가서 많이 사진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용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은요, 눈으로만 확인한대요. 진짜 얘네들이 녹을지 안 녹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전 혹시나 여러분 상품적인 이 느낌을 끌었던 크릴오일 아시죠? 홈쇼핑에서 판매할 때 어떻게 판매합니까? 비커 위에다가 뭔가 넣고 크릴오일 띄워놓고 저었더니 투명해지죠. 우리 몸이 과연 그렇게 변할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했더니 체내 흡수율이 이래서 높은구나. 영양제로 잘못했다가는 변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마이러네즈 박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걸 연구소를 1974년도에 창립을 했는데요. 저는 제 나이가 74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50년이 거의 49년 50년이 된 거예요. 얼마나 노하우를 갖고 있을까,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법령도 영양제는 영양제 기준으로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박사님 왜 의약품 수준이냐면요,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 위를 지나갔을 때 내 몸이 아까 탑을 형태가 용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영양제 형태로는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알아가면 갈수록 정말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그렇지만 기존에 밖에서 얘기를 해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워라벨이란 말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근데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도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요,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런 용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빌 게이츠 회장님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인류의 키워드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뇌, 면역,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인류의 질병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다. 이걸 뭘 의미할까요? 이걸 느끼면서 워렌 버핏 분이 왜 이게 앞으로 롱런할 회사, 유산화를 이 100년 동안 롱런할 회사에 찜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 3가지를 앞으로 커버할 수 있는 회사가 그만큼 경쟁력이 강하고 크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우리 면역세포하고 소통한다는 것이 서로 신호 전달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균들은 우리 면역세포와 소통하면서 면역세포로 하여금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를 가르쳐준다고, 트레이닝 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익균들이 많아야지 우리 면역 시스템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 유익균들이 많이 없어지죠. 그러면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역적으로 혼동이 일어나면서 그런 아토피, 알레르기, 자가면역질. 자가면역질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자기의 조직, 자기의 아군인데 적임시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면역세포가 그쪽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익균들이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하버드 의대나 이스라엘의 그 와이즈먼 연구소, 마이크로바이옴을 꽤 오랫동안 연구하는 와이즈먼 연구소가 같이 연구를 해서 2020년에 논문을 하나 내놨습니다. 즉 인간 유전체와 미생물 유전체 중 어떤 것이 인간의 질병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기존의 연구들을 쫙 메타 분석해서 그 결과를 도출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총 13개의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파란색이 인간 유전체, 빨간색이 미생물 유전체. 이 하버드 의대와 와이즈먼 연구소가 13개의 질환을 뽑았는데 그중에 제1형 소아당뇨병이라고 하죠. 그 병을 제외한 12개 질환의 예측력에서는 인간 유전체의 예측력보다 미생물 유전체의 예측력이 높다고 밝혀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인간이 이해하지 못했던 질병의 수수께끼를 이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회가 생기죠.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에 내셔널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는 국가 주도의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각각 2,500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모아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정말 괜찮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유산화를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심리학 용어에서 나왔대요. 이 논문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이올리니스트를 대상으로 누구는 프로가 되고 누구는 아마추어일까 봤더니 얼마나 그 일에 시간을 할애해서 썼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1만 시간이라면은 이 일에 3시간씩 10년만 하면 그 직업의 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씩 유산화 시스템에 올인하고 5년 정도 지나면은 룹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데는 1년 반이 됐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많이 받았던 자격증입니다. 이런 자격증을 받으려면 저한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저한테 17년 전에 치료받았던 환자분입니다. 30대 중반이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목 디스크인데 10km를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 디스크인데 자전거 타고 쉽게 올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근데 그분은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근데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2%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병원도 소개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오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올까 봤더니 자살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많은 이제 상처를 받았지만 앞으로 내가 이 직업의 본질을 정말 느끼면서 앞으로 모든 분들이 직업으로 가정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산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잘 될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나 도수치를 받는데 소개를 많이 이제 받으시잖아요. 혹시나 9점만 받고 그냥 바로 이용한다. 아니면 9점도 받지만 검색도 해본다. 혹시나 손 한번 들어주실게요. 내가 소개받으면 그냥 그 병원 간다. 손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두 번째, 소개도 받았지만 검색도 해본다. 손 들어보세요. 와, 정말 여러분들은 다르시네요. 봤더니 50대 이상은 그냥 소개만 받으면 그냥 50대인데 소개도 받았지만 검색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외지에 나가시면 맛집, 카페 다 검색하시죠. 근데 왜 영양제는 검색 안 하고 왜 소개받고 그냥 왜 먹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은 서플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에서 5, 6년 단위로 나오잖아요. 앞으로 1, 2년 안에
7판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7판이 너무너무 기대돼요. 근데 7판에서도 유산화가 점수가 좋았다. 게임 끝. 아닐까요? 왜냐하면 검색했던 이분들도 나이가 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 검색이라는 것은 계속 할 거고요. 나이 드신 분도 그 검색을 통해서 영양제를 구입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정기 스폰서님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정말 시간 없다 떼떼거렸어요. 그런데 새벽 6시 이때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시스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너분들 그리고 김도하 스폰서님 대구에서까지 내려오셔서 후원해 주셨는데요. 이거 한 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길게 해야 돼요? 처음엔 많이 떼떼거렸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배가이버틱 여러분들 아시죠? 배가이버틱처럼 지금은 10여 명의 파트너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거느리다는 뜻은 왼쪽 보시면은 휠체어 타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천안이에요. 이번 미국 컨벤션 갔는데 왼쪽 사진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셨죠? 엄마랑 딸이 나와가지고 큰 무대에서 유산의 비전을 전달해 주는 거. 앞으로 우리 천안도 지금 시스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5년 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들은 이 의료계통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잘했을 거라고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시스템이 조금 척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웠던 게 유산화가 저희들한테는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제는 지금 거의 오프라인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온라인 형식으로 많이 듣게 돼 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GGC라는 게 생겨가지고 스폰서님한테 저 GGC 참석하면 안 될까요? 물어봤더니 흔쾌히 저한테 오케이 해주셨고요. GGC 갔더니 처음에 MVP를 뽑더라고요. 그럼 그럼 나 MVP 해보자. 그렇게 달리면서 나중에 결심과 결단이 되면서 나중에 골드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를 진행하면서 제주뿐만 아니라 전화를 걸어서 전국을 다니는 것 같아요. 제주에서 서울, 대구에서 서울. 그래서 매주 화요일은 지금도 이제는 부산이랑 순천을 후원하고 있고요. 매국 모별 같은 경우에도 같이 후원하고 있고요. 김도하 스폰서님 같은 경우에도 이 운전까지 해주시면서 손과 발이 돼주시고 계시고 제주에 계시는 이정미 스폰서님 같은 경우에도 제주팀을 열심히 잘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드를 승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본 컨벤션에서도 제 파트너가 실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아 컨벤션 아시죠? 자, 여러분들 돈 낸 사람과 돈 낼 사람 어떤 사람이 중요할까요? 모든 마케팅에서는 돈 낼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돈 낸 사람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3721 법칙처럼 그분들한테 멘트 하나하나 만들어 드려서 나중에 명단 뒤집기 하게끔 해드렸고요. 그리고 홈미팅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기존에 계신 분들 시스템에 올인하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은 이런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룹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산화 데이를 통해 가지고 가이드북이라든지 와이클리 같은 경우에도 녹음하면서 파트너들끼리 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남편과 유산화 사업 같이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근데 왜 안 할까요? 근데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 남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봤는데요. 남편이 응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애나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고 싶으면 해. 근데 하다 말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그제품도 올라갔어요. 할까? 응원해줄 거야, 안 할까요? 당연히 해주겠죠. 그렇지만 왜 안 할까 봤더니 저희들이 결단과 행동이 부족해서 남편이 믿지 못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와이프한테 항상 내가 결단을 내렸으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의 이제 구호입니다. 이제는 이 중용의 문구인데요. 저도 지금까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일반 파트너분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면 된다!